I listened to a teaching by Larry Williams, and he mentioned he had a workshop that he did in person. He called it the Inner Circle Workshop.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언론이나 금융교과서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개인 투자자는 망하고 기관은 항상 이길까라는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며 시장의 작은 흔적까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허들스턴. 지금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ICT라고 부르며 전설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ICT는 이너서클 트레이더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세력의 시각으로 시장을 해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세력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허들스턴은 개인들이 세력의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력이 매매하는 핵심 단가를 찾기 위해 연구했고 마침내 이 세력이 차트에 남기고 가는 두 가지 흔적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흔적은 페어 밸류 갭으로 가격이 급격히 치솟거나 꺾일 때 차트에 남는 빈 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적은 오더 블록으로 큰손 세력이 실제로 대량 매수, 매도를 쏟아붓는 구간입니다. 허들스턴은 이 구간을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며 시장을 움직일 때 반드시 남는 흔적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세력이 남긴 이 구간을 활용해 매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 전문가 허들스턴이 말한 핵심 매집 구간, 페어 밸류 갭과 오더 블록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전 매매에서 이 구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허들스턴이 발견한 세력의 두 가지 흔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흔적, 페어 밸류 갭 FVG입니다. 이는 페어 밸류 갭의 약자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공정가치 갭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차트의 빈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급작스럽게 뛰어오르거나 떨어지면서 이 중간 가격대에서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의 호가 창인데요. 어떤 코인의 가격이 17,920원이고 그 위 호가가 17,960원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시장가로 큰 매수 주문을 넣으면 가격은 바로 17,960원으로 점프해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그대로 상승이 이어진다면 지나간 구간이 발생하며 해당 구간에선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승 페어 밸류 갭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가격 범위에서 매수세 대비 매도세가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매수 주문이 미체결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가격이 18,090원일 때 대량 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가격이 바로 18,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사이 구간은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락 페어 밸류 갭입니다.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해당 범위에서 이를 받아줄 매수세가 부족해 매도 주문이 미체결 상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큰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작게는 몇 주에서 몇백만 원 정도만 거래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쉽게 거래가 체결됩니다. 반면에 기관이나 큰손은 한 번에 수백억 이상의 물량을 넣기 때문에 호가창에 있던 주문이 단숨에 쓸려 나가고 가격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며 크게 움직입니다. 차트에서 FVG는 기본적으로 3개의 캔들이 연속해서 나타날 때 만들어집니다. 상승 갭은 1번 캔들의 고점이 3번 캔들의 저점을 덮지 못할 때, 그리고 하락 갭은 1번 캔들의 저점이 3번 캔들의 고점을 덮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운데에 위치한 2번 캔들 구간에서 주문이 쏠리면서 매수 매도 체결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은 본능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이 빈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을 정리하거나 혹은 추가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빈칸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세력이 활용하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상승갭이 발생한 후에 눌림목이 생기면 해당 빈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구간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매수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격이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며 하락갭이 발생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자리를 메우면 저항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매도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갭은 바닥 역할을 하고 하락갭은 천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세력의 움직임을 한 발 앞서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 상승 하락갭을 직접 찾아보고 매매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고점을 돌파하는 3개의 연속된 양봉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일정한 상승 속도를 넘어 강하게 돌파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1번 캔들의 윗꼬리와 3번 캔들의 아랫꼬리가 중간 2번 캔들과 겹치지 않은 구간이 바로 페어밸류 갭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을 상승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공간은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려들면서 가격이 위아래로 교차하지 않고 건너뛴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조정이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이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어서 중간층에서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승객을 건너뛰고 위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결국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태운 승객을 다시 태우러 내려오게 되겠죠. 결국 이후 흐름을 보면 조정이 나와서 상승갭 구간의 지지를 받고 이후 첫 양봉 캔들이 발생합니다. 상승 페어밸류 갭에선 조정세가 나와 갭의 지지를 받은 뒤 첫 양봉 전환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 상승갭의 하단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쌍바닥 구간에 다지며 3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1번 캔들의 윗꼬리와 3번 캔들의 아랫꼬리를 제외한 2번 캔들의 몸통 구간이 상승 갭 구간이 됩니다. 이 빈 공간엔 미체결된 매수 주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이후 흐름을 조금 보시면 캔들의 아랫꼬리가 갭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한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갭의 하단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하락갭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오던 차트에서 흐름이 진정되며 기술적 반등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3연속 음봉이 이어지며 저점을 강하게 이탈합니다. 세력이 강하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번 캔들의 아랫꼬리와 3번 캔들의 윗꼬리를 제외한 2번 캔들의 몸통이 바로 하락갭입니다. 이후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다면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잠시 살펴보시면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발생을 했고 갭 구간을 터치한 뒤에 첫 음봉이 발생할 때 해당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갭의 고가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그 후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고점에서 횡보 구간이 지속되며 지지를 받아주던 저점이 깨지며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3연속 음봉 캔들이 관찰됩니다.
여기서 1번 캔들의 아랫꼬리와 3번 캔들의 윗꼬리를 제외한 2번 캔들의 몸통 부분은 바로 하락갭이 됩니다. 이후에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 하락갭의 저항을 막고 추가로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잠시 흐름을 살펴보시면 하락갭 구간을 침범하는 양봉이 2개 발생하고 이후 첫 음봉이 확인됩니다. 이 해당 음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갭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바로 하락이 나오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의 흔적 두 번째는 오더 블록입니다. 오더 블록은 세력이 실제로 대량 주문을 넣은 흔적입니다. 은행이나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손들이 한꺼번에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면 이런 구간이 남습니다. 이 구간은 거대한 자금이 몰리며 추세가 바뀌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으로 활용됩니다. 오더 블록은 매수 오더 블록과 매도 오더 블록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수 오더 블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오더 블록은 큰 상승이 시작돼서 해당 구간이 돌파되기 직전에 나타난 마지막 음봉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무조건 직전 캔들만 오더 블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간이 돌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캔들은 오더 블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구간도 돌파되었기 때문에 직전 음봉으로 오더 블록에 해당하지만 해당 구간 역시 양봉 캔들이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되기 직전에 해당 음봉 구간이 오더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봉의 시가부터 저가 범위를 매수 오더 블록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윗꼬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은 몸통과 아랫부분이지 윗꼬리에서 거래된 가격은 의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 오더 블록은 큰 하락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난 마지막 양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의할 점은 무조건 직전 캔들만 오더 블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간이 하락 돌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양봉 캔들 또한 오더 블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해당 캔들의 구간이 하락 돌파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바로 매도 오더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자리입니다. 보통은 양봉의 시가부터 고가까지 범위를 매도 오더 블록으로 잡습니다. 이때는 아랫꼬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들어온 구간은 윗꼬리나 몸통 부분이지 아랫꼬리에서 거래된 가격은 의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오더블록 중에서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는 오더블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동성 구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점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거나 같은 구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 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세력은 이를 오히려 무너뜨리며 많은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매집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의 경우라면 고점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거나 횡보하는 자리가 유동성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추세 전환 구간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구간이 매수 오더 블록이라면 반드시 이전 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도 오더 블록이라면 반드시 이전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력이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더 블록 이후에는 페어 밸류 갭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력이 강하게 물량을 밀어넣으면 차트에는 반드시 빈 공간, 즉 갭이 남습니다. 따라서 오더 블록과 빈 공간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오더 블록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실제 차트 예시를 통해 오더 블록을 찾고 매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전에 여러 번 지지가 확인된 유동성 구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저점을 형성하며 횡보 구간을 만드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박스권의 저점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걸어두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지선 위에서 움직이던 차트가 명백한 음봉과 함께 급락이 나옵니다. 스탑로스 유동성 물량이 발생하면서 세력이 이를 의도적인 매집 기회로 삼았다면 이후 상승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전 고점을 넘어서 추세가 반전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급락이 시작된 음봉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력은 급락이 시작될 때 진입된 숏 포지션을 가격을 의도적으로 돌파시키면서 청산을 유도합니다. 숏 포지션이 청산되게 되면 해당 구간에선 롱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상승 탄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력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시면 앞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며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매도 미체결 물량이 남아있는 상승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지지를 깨며 급락이 시작된 음봉의 고점 또한 완벽히 돌파했습니다. 이때 오더블록은 급락이 시작된 음봉의 시가부터 저가 구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직전 캔들만 오더블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이 돌파될 때 같은 구간에서 직전에 발생한 음봉 또한 오더블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격이 상승 돌파한다고 해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은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우선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 눌림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더블록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가 상승 전환하는 첫 양봉이 발생할 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눌림목이 발생하여 가격이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첫 번째 양봉 또한 확인됩니다. 해당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이클 허들스턴, ICT는 오더블록의 구간이 작을 경우에는 손절은 저점에 두고 오더블록의 구간이 크다 하면 손절은 중간 지점에 설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오더블록 구간이 크기 때문에 손절은 오더블록의 중심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며 일정한 지지를 유지해주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해당 저점 근처에서 아랫꼬리가 여러 번 관찰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 자리를 손절로 잡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살펴보시면 그 후 음봉이 크게 발생하며 지지가 무너집니다. 세력은 이를 역이용해서 지지선을 이탈시킨 것입니다. 세력이 손절 물량의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이후에 앞전 고점을 넘는 상승 돌파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던 차트에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지를 이탈시켰던 음봉 구간도 돌파한 것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주문 잔량이 남은 상승 페어갭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오더블록 구간은 기존 지지에 이탈이 발생한 음봉 캔들의 시가부터 하락이 끝난 세 번째 캔들의 저점까지입니다. 해당 구간이 세력이 강하게 매집한 구간이 되고 가격이 돌파하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고 이후 오더블록 안으로 조정이 발생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첫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더블록 안으로 음봉 조정 캔들이 들어왔고 이후 첫 전환 양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손절은 오더블록의 중심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매도 포지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상향을 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후 고점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횡보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박스권의 저점을 지지받고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박스권의 저점은 스탑로스가 몰린 유동성 구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유동성 구간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급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발생하며 급락하는 음봉이 출현합니다. 이때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실제로 가격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며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미체결량이 남아있는 페어밸류 갭도 관찰됩니다. 조건이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오더블록은 유효합니다. 이때 오더블록의 구간은 급락 돌파된 구간을 기준으로 직전 저점 양봉의 시가부터 두 번째 양봉의 종가까지입니다. 아랫꼬리 구간은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의미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이탈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며 오더블록을 터치하는 윗꼬리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봉 전환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해당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손절은 오더블록의 중심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횡보 박스권이 발생합니다. 횡보 구간이 점차 길어지며 저점에서 유동성 구간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저점을 급격하게 이탈하는 음봉 캔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락 돌파하며 추세가 전환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미체결 잔량이 남은 페어밸류 갭 구간도 확인됩니다. 이때 오더블록 구간은 하락 돌파된 구간을 기준으로 직전 양봉 캔들의 시가부터 윗꼬리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랫꼬리 구간은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후 흐름을 잠시 살펴보시면 가격이 이탈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며 오더블록을 터치하는 윗꼬리 캔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한 첫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오더블록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페어밸류 갭과 오더블록은 세력의 흔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어밸류 갭과 오더블록이 100%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활용한 매매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한 번만 유효합니다. 세력이 남긴 흔적은 한 번 쓰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되돌림에서만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간에서는 앞전 고점을 돌파하며 페어밸류 갭이 형성된 오더블록이 확인됩니다. 이때 오더블록 구간은 돌파된 구간의 직전 음봉 캔들의 몸통 구간인데요. 반등을 한 이후 오더블록 구간에 한 번 지지를 받고 반등 탄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력이 흔적을 남긴 신뢰도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활용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추세와 반대되는 타점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차트의 경우는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 단지 이처럼 앞전에 하락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 오더블록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이다 판단하여 매수 포지션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추세를 무시하고 단순히 오더블록만 보고 진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신호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력이 일부러 흔적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가격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구간은 앞전에 하락 구간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오더블록이 발생하지만 급격히 돌파하는 척 하다가 매도 물량을 투하해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손절을 미리 설정해 두지 않는다면 큰 손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절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1월 초 트럼프가 취임할 때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하다가 정작 취임사에서 코인 관련한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실망감에 매도 물량이 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해당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된 구간의 직전 음봉을 오더블록 구간으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흐름을 보시면 갑작스러운 시장 악재에 오더블록이 무력화되며 하락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력의 시나리오에도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손절선을 설정하고 손익비를 지켜야만 실전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력이 남기고 간 핵심 흔적, 페어밸류 갭과 오더블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 구간들은 단순한 차트 패턴이 아니라 세력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며 남긴 자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을 정리한 전자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톡 대화창에 숫자 5번 혹은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즉시 자료를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